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6월 초 이틀인데요. 음력으로 이제 매달 음력 2일을 복과 덕의 날이라고 그래요. 복덕방, 복과 덕을 갖추는 날이다. 그래서 제 파이코인 이미 채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오늘 정확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답한 가슴도 한번 풀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코인 지금도 채굴 안 하는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는 뭐 몰라도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말도 잘하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머리가 너무 둔해요. 이게 제가 세상 머리가 둔하거든요. 좀 계산할 줄 모르는 게 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산수 계산도 잘 못했지만 전 머리도 굉장히 둔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둔하지 않게 살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제가 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자고요. 파이코인 채굴 안 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파이코인이 IOU 가격이지만 지금 1파이코인에 20달러예요. 20달러. 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파이코인 채굴률을 보면 1시간에 0.19 파이를 채굴해요. 1시간에 0.19 파이를 채굴하니까 하루 24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4.56 파이를 채굴하는 거죠. 근데 1파이가 20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루에 91.2불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91.2불을. 그러면 곱하기 30일 하면 지금 가격으로도 342만 원을 버는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도. 물론 아직은 이제 가상세계의 가상자산이지만 가상자산이고 가상수익이지만 342만 원이에요. 메인넷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노드도 하지도 않고 뭐 3명인가 4명한테만 권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하루에 342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맞나요? 0.19 곱하기 24 하면 4.5로 맞겠죠? 저 간혹 또 이런 것도 틀려요. 자, 그래서 이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몇 년 전 자료 얘기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평생 군인하고 평생 공무원하고 평생 선생님 한 사람들이요. 많이 받아봐야 1년에 한 3,500만 원 받아요. 4천만 원 못 받아요. 평균 금액이요. 한 달에 342만 원이면요. 1년이면은 4천만 원이에요. 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한 사람보다도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정도 벌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순위로 30% 안에는 들어요.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한 시간에 0.19 파이를 버는 저희 집사람이요. 그것도 지금의 프리메인넷 가격의 이 가격이에요. 뭐 노령연금, 국민연금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뭐 10만 원 미만도 받고 100만 원 이상자가 뭐 34만 명,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이 200만 원 이상도 많이 증가하나 봐요. 보통 국민연금 뭐 200만 원, 그 20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농협 다녔었는데 농협을 계속 다녔어도 지금 농협 다니면서 자기가 받는 것보다 지금 파이코인 채굴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미실현 수익이지만 개념은 알자고요. 뭐 공무원연금 제 친구 차관도 하고 뭐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걔 400만 원 못 받는다는데 공무원연금도 7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걔 대학교 3학년 때니까 79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80년도에 행정고시 붙어서 공무원을 40년을 해도 400만 원을 못 받던데 아무튼 뭐 이렇게 7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나 봐요. 공무원연금. 예. 1억 이거 이상으로 버는 파이오니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어제죠. 어제 뉴스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미국, 일본에 비해서 이제 뭐 2배 가까이 수준이라고 그러고, 한국, 호주가 1등이고 한국이 2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빚 없는 사람까지 평균했을 때 한 달 벌어서 빚 갚는 게 얼마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한 달 벌어서 빚 갚는 게 한 35% 정도 되거든요, 저는. 다행히 이제 노령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좀 30%가 넘어요. 근데 빚 없는 사람까지 하면 우리나라가 13.6%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의 2배라는 거죠. 전체 가계부채는 뭐 세계 3위다.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파이코인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파이코인으로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이거 국민연금 이런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가계부채 이자만 감당하면 당신은 돈을 아는데 1차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 이자라든지 뭐 학자금 이자라든지 어떤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이자가 매달 발생하는 게 있다. 그게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원금은 못 갚더라도 일단 300만 원부터 그 이자 비용을 자기 이자 이상 버는 거를 가리키거든. 그게 1차 성공이에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자녀 4명한테 가리킨 거예요. 은행에다가 내는 이자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을 많게 하는 거예요.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먼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건희 회자 자녀 교육법인데 제가 이거를 파이코인에서 만들어 보려고 파이코인에서 채굴해서 버는 거 말고 파이코인에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생태계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거를 사람들하고 좀 같이 할 수 없을까? 가계부채 이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부채 이자가 있지만 가계부채 이자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제가 월 소득이 있으니까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IMF하고 자녀 4명한테 이거를 교육을 좀 시켰거든요. 그때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파이 플랫폼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뭐 IT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고민 중인데 이거를 파이코인에서 파이 네트워크, 파이 생태계 중에서 이제 해보려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생태계라는 거는 뭐 옛날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중에 회사를 만들어서 버는 것으로 이렇게 뭐 골고루 나눠 쓰는 배당도 조금씩 주면서 저도 이런 거 옛날에 좋은 일이라고 투자했는데 다 그거 하는 종업원들 월급으로 다 털어먹고 문 닫고 끝나버렸죠. 사회적 기업 만만치 않죠. 어떤 또 생태계 파이 같으면은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생태계가 종교 집단에 많아요. 뭐 종교 집단에 내고 들어가서 전 재산을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고 죽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개인의 돈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사이비 종교 비슷한 것들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생태계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된장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어서 그 조직은 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부는 없어요.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게 자유롭게 안 되죠. 그 이상한 생태계죠. 그런 생태계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종교.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생태계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애플에서도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결국은 만든 창업자들만 이득을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 생태계 사람들은 새로 돈을 내기 전에는 없는 거죠. 이런 이상한 생태계를 벗어나겠다고 이제 파이코인에서 이런 이제 4차 산업을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려고 이제 파이코인 비즈니스라든지 상품 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일단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어찌됐건 자기 사업을 갖고 계신 분이고 사업을 해보신 분이고 남의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아무튼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평생 월급쟁이만 했던 사람들, 이런 사업을 안 해봤다는 사람들, 지금 뭐 가진 거라고는 뭐 시간하고 빚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에도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아프리카에도 그런 사람, 후진국에 그런 사람 많죠. 한국에도 예상외로 많죠. 뭐 몇 년 전, 한 10년,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일자리라고는 만들어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 사람에 맞는 한국의 애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으면 한국이 뭐 명품 세계 1위도 됐다고 그러는데 뭐든지 뭐 한류도 1위, 모두 1위, 그러면 1위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1위에 맞는 일자리는 안 만들어 두고 이상한 일자리만 만들어 두니까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일을 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가령 저처럼 서울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학교나 다니고 이러던 놈 보고 저보고 뭐 저보고 뭐 어촌이나 농촌에 가서 뭐 하루 50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만 해봐라. 아마 3일이면은 제 허리와 제 무릎은 작살 날 텐데요. 뭐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이제 파이에서 좀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준비 중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희망회로가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골드만삭스가 했었잖아요. 이게 다 이제 그때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코인 담보대출 시장이 작살이 났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거는 괜찮았거든요. 담보대출 해주는 게. 주식도 올라가면은 주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내가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2만 원까지 올랐다. 그 2만 원에 주담보하게 되면 50%는 나오니까 원금 10,000원에 대한 대출은 또 나오는 거거든. 작전하는 애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 10억, 20억, 30억 갖고 했다가 가격을 올리면은 거기서 다시 주담보 받아갖고 대출해서 올리고 이러다가 배신한 뭐 살인 사건도 나고 뭐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이 이런 담보 대출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 파이코인이 이거를 금융기관에서 이런 걸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금융기관에서 빅머니들이 인정해주는 상품이 되기만 하면은 이게 큰 자금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도 그 국제결제은행 같은 데서 오케이를 해주고 ETF가 나오게 되면 지금 5만 불 간다라는 소리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빅머니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죠. 그럼 빅머니들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 기준은 어디 있어요? 늦더라도 제대로 된 KYC 하는 데. 그래서 이거 제가 늦더라도 제대로 된 KYC 하는 내 마음 알지라고 니콜라스의 말을 제가 그냥 니콜라스의 말이 아마 마음은 이럴 것이다라고 낸 거예요. 이게 되면 이런 비트코인 담보대출처럼 파이코인 담보대출이 돼요. 자, 그럼 봐요. 만약에 담보대출이 된다고 봐요. 언젠가 되겠죠. 그러면 342만 원 이렇게 하면 342만 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채굴한 것 같고. 그러면 그거 갖고 가계부채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사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컴퓨터 하나 사갖고 우리 직원 줬어요. 직원 거 하고 있어요. 마누라 거 안 했어요. 일단 회사도 뭐 좀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노두도 하시고, 생각을 잘 하시라니까요. 이거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얼마다, 내가 학자금융자 대출이 얼마다, 이런 한국 사람들 뭐 빚이 많다. 파이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대출한 것이 만기가 왔다? 자기가 만기 될 때까 만기가 도래할 무렵에 파이콘이 상장되면 갖고 있던 파인을 팔아서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거 채굴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보면 바보라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1차적으로 얘기한 거고 가계부채 이자를 그렇게 뭐 가정법으로 이제 파이코인이 상장이 되고 금융기관이 인정을 하고 라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전에 자기 노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노력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생태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제 연구소 이름도 생테크고 이런 게 하는 게 본업이니까 앱을 한 100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NFT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파이코어 팀에서 뭘 하는 걸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현금화가 돼갖고 가계부채를 갚는다라기보다 가계부채 이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자전거 경제죠.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쓰러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페달은 안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전거 경제, 그 다음엔 오토바이 경제, 그 다음엔 자동차 경제, 그 다음에는 비행기 경제로 나가는 이렇게 네 단계로 돈을 만드는 걸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거를 마땅히 제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적용할 데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파이 생태계상에서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첫 발을 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 발이 뭐냐면 이런 4차 산업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상 마켓에서 현찰을 내고서라도 이 가상 자산의 상품, 파이 생태계에 있는 상품을 살 만한 아이템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니까 지금 제가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 해커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지금은 이제 이 NFT 만들어서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또 더 젊으신 분들 처음부터 너무 뭐 이게 얼마가요? 얼마 상장해요? 뭐 이게 100불 가겠어요? 1000불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 부자 되는 거 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파이코인이 앞에 왔으면 이 파이코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제 그런 걸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가 원래 이제 뭐 삼성의 연구소 할 때부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했는데 마음은 앞서는데 제가 실력은 없고 아무튼 조만간 어떻게 한번 해볼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 너나 해. 그런 사람들 권하지도 마세요. 세상 머리 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파이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고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얘기했잖아. 그러면 돈 좀 꺼줘. 꼭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해봅시다. 네, 오늘 복덕 정신일에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